먼저 첫 번째 세션으로 스마트 공장 사이버 공격의 새로운 표적이 되다를 주제로 시작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하나의 스마트 공장이 본사, 지점, 협력사, 그리고 이제 외부 데이터 센터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구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공장이 스마트해질수록 그만큼 더 많은 외부 시스템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죠. 예전에는 이제 공장이 물리적으로 고립된 안전한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협력사나 외부 유지보수 업체가 공장 내부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구조도 아주 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혁신 데이터 센터나 유통 파트너, 그리고 고객사 포탈을 이제 다양한 외부 시스템과의 실시간 연계하는 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고 유연하게 생산을 조정하고 공급망 전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려면 이런 열린 구조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연결 하나하나가 공격자 입장에서는 침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MES 서버에 협력사가 원격으로 접속하거나 설비 유지 보수를 위해서 외부 노트북이 내부망에 연결되는 경우, 그리고 공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이렇게 되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즉 지금의 스마트 공장은 더 이상 이제 폐쇄망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제 많은 네트워크와 수많은 장치들, 그리고 수많은 외부 사용자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버린 건데요. 다시 말해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접근 가능한 공격 경로가 더 많아진 시스템으로 발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 해킹 사례를 보면은 복잡한 기술 취약점을 악용하는 이 공격도 많지만 이런 연결 경로의 허점을 이용하는 침투도 많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나 이제 원격 접속 한 번, 그리고 이제 외부 계정 하나가 이제 공격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렇다면 지금 스마트 공장은 어떤 방식으로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해커들은 어떤 유형의 공격을 시도하고 있을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 공장은 더 이상 물리적으로 이제 폐쇄망 구조가 아니죠. 수많은 시스템과 외부와 연결된 이제 오픈형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이 공격자에게는 이제 기회가 되는 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스마트 공장에서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격 유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랜섬웨어인데요. 이제 이메일 첨부 파일이나 이제 원격 접속 취약점, 그리고 이제 VPN 자격증명 탈취와 같은 일상적인 IT 통신 경로를 통해서 이제 침투한 다음에 이제 내부에 있는 ERP나 MES 서버를 이제 암호화해 버리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OT 설비까지 마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스마트 공장은 생산이 중단되면 바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제 몸값 협상이 유리한 대상으로 이제 타겟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제어망 침투 및 OT 설비의 변조입니다. 예를 들면 PLC 설정을 변경하거나 HMI의 조작을 통해서 실제 현장의 설비를 멈추거나 이상 동작을 유도하는 공격입니다. 이건 단순히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뭐 불량률이 상승하기도 하고요, 품질이 저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 매우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에 이스라엘 수자원 시설을 이런 방법으로 공격을 시도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 계정 탈취와 이제 권한 오남용인데요. 뭐 예를 들면 퇴사자 계정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공용 계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권한이 탈취되어 버리면 이제 내부망에 접근하기가 이제 쉬워지기 때문에요. 이런 사례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정상 사용자인지 분간이 어려워지고 이상 동작에 대한 탐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이 장기간 동안 내부망에 머무르면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중소 제조기업의 현실은 이제 보안 관점에서 조금 더 취약한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 중소 제조기업은 이제 보안 담당자가 없이 전산이나 설비 담당자가 혼자 스마트 공장에 대한 보안과 운영을 같이 하거나 오래된 운영 체제를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용 계정으로 공장 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공격자가 어렵지 않게 이제 공장에 침투할 수 있고, 이제 피해는 바로 이제 공장 마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 스마트 공장에서 보안 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공급망 공격인데요. 최근 공격자들은 대기업을 직접 노리는 대신에 이제 대기업의 협력사나 중소형 공급사를 먼저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사로 진입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스마트 공장은 이미 어떤 보안 공격의 표적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랜섬웨어 감염을 통한 이제 공격 시나리오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격 중에서 이제 실제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바로 이제 랜섬웨어 감염인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이 랜섬웨어 공격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침에 출근한 직원들이 ERP에 로그인을 하지 못하면서 이런 랜섬웨어 공격이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다는 걸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MES 서버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Your files have been encrypted라는 어떤 이상한 메시지가 이제 떠 있고, 이제 생산 지시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미 랜섬웨어가 감염된 상태에서 이제 복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산 라인을 동작시키는 이제 PLC나 HMI와 같은 이제 장치들의 프로젝트 파일이나 안에서 실제 실행하고 있는 이제 바이너리 파일들을 백업해 놓지 않은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 그 랜섬웨어 감염은 말씀드리자면 아주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자가 이메일로 수신된 이제 견적서, 이 견적서가 이제 견적서로 위장된 첨부 파일을 열었을 때 이제 첨부 파일 안에 있던 악성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어버리죠. 이때 관리자 PC가 만약에 VPN을 통해서 이제 공장 내부망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었다면 해커는 아주 쉽게 내부 ERP 서버를 거쳐서 MES 서버까지 이제 악성 코드를 확산시키면서 생산 라인을 서서히 마비시킬 수 있게 되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소제조기업에서 이런 보안 공격을 막아내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중소제조기업에서는 보통 보안 담당자가 한 명이거나 혹은 없는 경우도 많고요. VPN을 연결할 때 이제 멀티팩터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 패스워드만으로도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가 요즘에는 컴퓨터에 저장되어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백업이 되어 있더라도 생산 라인의 장비까지 이제 백업이 되어 있는 경우는 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 문제로 인해서 랜섬웨어 예방 솔루션을 사용하거나 도입하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이제 공장에 있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악성 이메일 모의 훈련이라는 것을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의 훈련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의 랜섬웨어 공격을 미리미리 이제 예방하는 훈련을 해보면서 랜섬웨어 공격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마트 공장이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공격 유형과 시나리오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은 이제 보안 기술의 적용이 안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제 보안 관리 체계 자체가 부실한 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은 이제 현재 빠르게 디지털화가 되고 있지만 이 보안 체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스마트 공장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IoT나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연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동화 기술들이 이제 집적되어 있는 굉장히 이제 고도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실제 사고들은 대부분 이런 이제 기술이 아니라 보안 관리나 이제 환경적인 허점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스마트 공장은 최신 기술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지만 보안 기술은 여전히 이제 2000년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에서 이런 문제는 더 크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규모 공장에서는 이제 보안 전담 인력이 없는 것이 다반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제어망은 이 설비의 이제 운영 위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보안 점검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화 설비는 최신이지만 그 안에 있는 이제 운영 체제나 그리고 공장을 관리하는 운영 체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계정들에 대한 관리는 이제 미흡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공장 안에 있는 이제 OT 장치나 어떤 시스템들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보호 조치가 이제 거의 없는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추가로 조직 내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공장은 요즘 이제 IT와 OT가 이제 결합된 이제 공장이잖아요. 그런데 IT와 OT의 관리 주체를 보면 서로 다른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담당자는 업무망과 인터넷을 관리하고 OT 담당자는 설비 안전과 이제 가동률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보안은 누가 책임질지 모르는 애매한 영역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어려움은 바로 자동화 설비의 이 가용성입니다. 이 양산 중인 설비는 이제 멈출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 패치나 업데이트를 위해서 설비를 멈출 수가 없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도 이제 보안 업데이트와 보안 점검이 계속 이제 미뤄지게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그 보안 위협 트렌드와 침투 방식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 공장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보안 한계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최근 2, 3년간 그 사이버 공격 트렌드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해커들의 주요 타겟이 되는 이유는 이제 명확합니다. 이제 먼저 스마트 공장은 고가의 설비가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환경이죠. 이런 시스템은 한번 공격이 성공이 되면은 곧바로 생산이 멈추고 그 피해가 즉시 이제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해커 입장에서는 작은 노력으로도 큰 충격을 줄 수가 있고 기업의 협상이 응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제 생산이 멈추면 뭐 납기 지연이라든지 이제 품질 출하 실패와 같은 여러 문제가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공장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 복구를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이 협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해커들은 스마트 공장을 공격 대비 이제 보상이 높은 대상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고 이런 이제 공격을 더 집중해서 이제 하고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 공격들이 무작위로 벌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보안 담당자와 설비 운영 주체가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제 문제도 있지만 이제 OT를 전문적으로 보호하거나 이제 이를 이제 관리하는 OT 전문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또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해커들은 이제 내부에서 보안 공격이 이제 잘 탐지되지 않고 제어망에 비교적 쉽게 이제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실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 3년간 또 가장 주목해야 될 만한 점은 이제 협력사 시스템을 경유한 공급망 해킹 사례가 꾸준히 이제 보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한데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본사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외부에 연결된 경로를 통해서 공격을 당했다는 이제 구조가 이제 아주 흔한 이제 공격 방식이 돼버렸기 때문인데요. 이 방금 말씀드린 이 협력사 시스템을 경유한 공급망 해킹은 오늘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공장이 어떤 구조에서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고가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기술은 이제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그 기술을 다루는 이 관리 체계는 이제 과거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걸 단순히 이제 보안이 약하다, 부족하다라는 이제 문제로만 보면 해결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조직의 경영 전략과 의사결정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보안 전담 인력을 이제 확보하는 걸 단순히 이제 비용으로만 보면 해킹을 당하지 않으면 괜찮겠지라는 이제 약간 소극적인 방어 전략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고를 겪은 이제 기업을 보면 해킹 공격에 대한 무서움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안 리스크를 절대로 가볍게 보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스마트 공장의 최신 기술 이제 접목이 곧 보안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스마트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보안 점검이든 조직 정비든 이제는 보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